러시아가 점령지 강제 병합에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곳곳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제2의 대처가 될 거라던 영국의 신임 리즈 트러스 총리는 야심차게 준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집권 한 달 만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노벨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첫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죠? 노벨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요, 첫 수상자로 스웨덴 출신의 진화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페보 박사는 수십 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요, 네안데르탈린의 DNA 분석에 성공했고, 이걸 지금의 인류 또 침팬지의 유전자와 비교해서 네안데르탈린은 지금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공로 인정받았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자취를 감춘 인류의 기원 가운데 호미니드라 불리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과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섞이면서 지금의 우리가 됐다는 걸 밝힌 인물입니다. 페보 박사는 특히 40년 전에 아버지 수상에 이어서 2대 연속 생리의학상을 받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제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저녁에 물리학상 나오고요. 그리고 잇따라 수상자 발표하는데, 관심 모으는 평화상 수상자 발표, 우리 시각으로 7일 저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노벨 평화상의 유력한 수상자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현재 압박하고 있다고요? 러시아가 합병한 도네츠크주 리만을 되찾아서 기세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이제는 하루 만에 남부에서도 진격의 교두보 확보했습니다. 헤르손 지역 곳곳에서 이기면서 이제 남부 전선 깊숙이 전진하고 있는데요. 이 며칠 새 승리로 이젠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지원 요청한 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CNN이 내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자세한 타격 목표 목록까지 제공하면서 지금 무기로는 그렇게 거리가 먼 곳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장거리 미사일 달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미사일은 바로 에이테크스라는 미사일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에서 위력 발휘를 하고 있는 하이마스보다 한 4배를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본토 국경 깊숙이에 숨겨둔 로켓포 기지, 거길 효과적으로 공격 가능한 무기라는 건데, 물론 미국은요, 같은 이유로 이런 무기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거 현재 꺼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국도 이번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침체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놨던 영국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이 100기를 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러스 총리가 이제 트러스 노믹스라고 불리는 45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사안 결국 포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걸 시그니처 정책을 뒤집는 굴욕이다, 그런 표현 쓰던데요. 어제 오전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만 해도 감세안 그대로 갈 거라고 했던 거로 봐서 전격적인 후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집권당인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소득세의 최고세율 45% 폐지,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런 게 바로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반발이 얼마나 거셌냐고 하면요, 감세 정책 발표가 나자마자 제1야당 노동당 아닙니까?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 무려 33%포인트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네, 성급한 지적이다, 정책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트러스 내각의 감세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트러스 총리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쿼지 콰탱 재무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야심찬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게 지난달 23일이었어요. 소득세를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정도 깎아주고요. 대신 94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정도의 돈을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바로 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세 최고 구간인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5% 구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해서 고소증이 이렇게 세부 부담 감면한 그 힘을 가지고 침체한 경기 살리겠다는 내용이
눈길 끌었습니다. 하지만 트러스 내각 이런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로 비교될 곳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세수 국채를 발행해서 메울 거란 예상 많았고요. 결국은 영국이 빚더미에 오를 거다. 그런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S&P가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런 혼란이 이어지면서 서민 더 어려워지고 부자들 배만 불릴 거란 여론을 확산하면서 트러스 내각 전체에 대한 불만으로 번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소식도 전해주시죠. 세계 기름값 한마디로 급등했습니다. 텍사스산 원유는요 1배럴에 4.14달러 올랐고요. 북해산 브렌트 역시 1배럴에 3.72달러 올랐습니다. 산유국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내일 모이는데요. 그때 대규모 감산 합의할 거다 그런 전망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폭등한 국제 유가. 하지만 중국 코로나19로 봉쇄 조치 강화하고 있죠. 경기 침체로 이제 수요 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산유국들 기름값 떨어진 거 지금까지 떨어진 거 막으려면 석유 생산량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이제 홈페이지 기사에서 우리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표현했다는 말 들리고 있어요. 동해라고 썼으면 좋겠고 그게 정 힘들면 동해, 일본어 함께 써달라는 게 그동안 우리의 요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동해를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공식 표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